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까에 의해서 아까 요 전 시간에 이어갖고 그 전 시간에 설명했던 거 쭉 나가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연소 범위, 폭발 한계, 폭발 하한계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이 공기가 100%고 오른쪽이 연료가 100%예요.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거 연소라는 것은 빛과 열이 수반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라고 했고, 연소의 3요소는 가산점. 근데 가산점 중에서 이쪽 맨 끝에는 가연물이 없는 영역이고 맨 오른쪽은 산소가 없는 영역이죠. 그렇죠? 그리고 적당히 두 개가 섞여 있는 지점이 A부터 D까지가 이제 성능이 이제 섞이는 지점이겠죠. 이거를 우리가 폭발 범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폭발 범위 또는 연소 범위, 연소 한계, 폭발 범위, 폭발 한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화학이나 화공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조금 많이 쓰고, 기계공학이나 아니면 이제 그 로켓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어를 조금 더 많이 쓰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여기서 연료가 산소가 100%인 지점에서 연료가 아주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플래시 포인트죠. 번쩍번쩍번쩍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폭발 하한계, 연소 하한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더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수소의 가솔린의 연소 범위가 4에서 11%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4%고 여기가 11%인 거예요. 그러면은 공기 중에 가솔린의 농도가 4% 이하로 떨어지면은 불은 안 붙는 거죠. 반대로 공기 중에 가솔린의 농도가 11%가 넘어가면 불이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왜? 공기가 떨어지니까. 근데 가솔린 말고 예를 들어 내가 알코올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코올의 연소 범위가 1에서 3%다. 1에서 5%다. 그러면 가솔린이랑 비교해갖고 어느 게 더 위험한 거예요? 더 1%가 더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공기가 99%고 연료가 1%만 섞여 있어도 불이 붙는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연소 범위의 단위는 백분율을 얘기를 합니다. 자, 질문. 아까 했던 거,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농도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농도를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학기 때 용접 배우셨죠? 용접실에서. 네. 용접실에서 무슨 용접 배우셨어요? 아크 용접. 아크 용접만 배우셨나요? 네. 그 아래 보기만 하셨나요? 글씨 적었습니다. 아래로. 그러니까 앞보기 안 하셨죠? 위보기도 안 하셨죠? 네. 가스 용접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아래 보기만 하신 거네요. 이렇게 단면 잘라갖고 하신 거. 참고로 저도 용접 기능사가 있어요. 군대에서 배웠어요. 군대에서. 자,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가스 용접을 하는데 가스 용접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가스 절단 네. 보셨어요? 자, 가스 할 때 가스 뭐 써요? 가스 용접할 때 산소랑 기억이 안 나요? 보통 수소나 LPG 써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호수가 가스가 나가는 호수가 있고 공기가 나가는 산소가 나가는 호수가 두 개가 있고, 두 개 앞에서 토치가 있는 다음에 가스가 두 개가 섞인 다음에 불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한쪽은 산소, 한쪽은
가연물 넣고 두 개 섞어갖고 불 붙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산소 하나, LPG 하나, 수소 하나를 놨다고 할게요. 그래서 세 개의 가스를 집어넣어서 혼합 형태로 만든 다음에 불을 붙인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한 요 그래프에서 폭발 한계는 하나의 물질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수식을 르 샤트리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르 샤트리의 법칙은 폭발가스 연소 범위를 계산하는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섞여 있는 폭발물, 가스 또는 폭발 물질의 연소 하한계를 구하는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L값, 이 L값은 토탈 가스의 값을 얘기를 하고 토탈 가스를 100%라고 했을 때 각 연소, 각 물질에 대한 연소 범위를 L1, L2, L3라고 하고 성분 부피를 V1, V2, V3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제가 시험 문제 아마 낼 거라고 예상을 해요. 예를 들어갖고 수소와 LPG가 섞여 있는 가스, 혼합가스가 있다. 이 혼합가스의 연소 하한계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값은 주어지겠죠. 수소의 연소 범위는 1에서 4%다. 그리고 부피가 50%다. LPG의 연소 범위는 7에서 11%다. 그리고 부피가 50이다. 라고 주어질 거예요. 그럼 말로만 따지면 지금 L1, V1, L2, V2 주어질 거죠. 그리고 L값 구하는 거죠. 단순하죠. 그러니까 오픈북이니까 여러분들 요거 수식 보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아까 처음에 1, 뭐랬죠? 제가 몇 퍼센트라 했죠? 수소 1에서 5라고 하면은 1, 여기 L1에 1을 넣어야 돼요? 5를 넣어야 돼요? 5를 넣어야 돼요? 연소 하한계니까 1을 넣죠. 1. 그러니까 제가 값을 두 개 주어졌잖아요. 예를 들어갖고 수소가 다시 적어줬네. 1에서 5%고 연소 범위가 LPG가 5에서 11이라 5에서 11이라면 헷갈리지. 이거 어떻게 뭐 10에서 11이라고 했다. 라고 하면은 L1은 저기서 몇이에요? 값이? 1. L2는 몇이에요? 10. 그리고 아까 부피비 얼마큼 준다 했어요, 제가? 50. 50이라고 했으니까 V1은 얼마예요? 50. V2도 50입니다. 그래서 토탈 L 값을 구하시면 돼요. 자, 르 샤트리의 법칙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요 수식은 외우시고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언제? 위험물 산업기사에서도 조금 나오고 화약류 취급기능사에서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는 얘의 범위가 밑으로 내려가고 얘의 범위가 위로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연소 범위가 아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펴진 정상 곡선이 이게 넓게 퍼지는 거잖아요. 그 넓게 퍼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은 온도가 상승을 하면은 액체라고 가정을 하면 온도가 상승하면 당연히 액체의 증기압은 높아지겠죠. 근데 증기압이 뭐냐? 액체가 있을 때 액체가 공기로 튀어나가려는 힘이에요. 근데 당연히 뜨거우니까 에너지가 받으니까 낮은 온도에서는 액체가 위로 올라가려는 힘과 여기에 열을 받으면 당연히 액체가 뛰어 올라가겠죠. 왜 올라가겠어요? 활발해지니까 열을 딱 받았는데 액체
우리가 이제 액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런데 액체는 기본적으로 물질과 물질이 붙어있는 상태 아니에요? 분자 관점에서 보면은. 분자 관점에서 보면은 액체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있는 거고, 고체는 완전히 딱 붙어갖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고, 액체는 붙어있긴 한데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죠. 근데 열을 주면은 내가 붙어있는 것도 싫어. 튀어나가야 돼. 이게 기체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을 주었다는 얘기는 증기압이 증가했다. 이 얘기는 분자 관점에서 보면은 에너지를 주어갖고 에너지가 활발해짐으로써 그 에너지를 해소하려고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가 기체화돼서 분자 활동이 활발해지고, 즉 농도가 하한에는 변동이 있지만 농도에 하한 변동이 있겠죠. 왜냐하면 밑에 여기 있는 농도가 빨리 바르르르르르 떨 거 아니에요. 증기 상태에 가는 것도 올라가고 올라가서도 이렇게 바르르르르 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한계는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연소 하한계가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얘가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얘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잘.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연소 범위를 조절하려고 한다. 온도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다음 중 연소 하한계, 연소 범위 중 움직이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면 요것만 움직이는 거예요. 대부분. 얘 하나만 움직여요. 얘는 고정되어 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액체에 열을 가해갖고 연소 범위가 바뀌었다. 그러면 얘는 내려가고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온도가 그러면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얘가 위로 가느냐? 조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증기압이 변하는 값이니까. 요 그래프는 설명하지 않고 할게요. 시험 문제가 아주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자, 이제 연소의 형태를 볼 건데, 연소의 형태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기체, 액체, 고체의 연소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체의 연소 형태는 정상 상태와 비정상 상태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쇠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라이터로 불을 댔다고 할게요. 그럼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온도는 올라가겠죠. 근데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 뜨거워진 상태에서 온도가 이리로 가겠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요 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 지점은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들어오는 희세 양과 나가는 희세 양이 같으면은 여기 온도는 안 바뀌죠. 그죠? 근데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다르면은 온도는 바뀌겠죠. 자, 들어오는 희세 양과 나가는 희세 양이 똑같으면은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안 변하는 거는 정상 상태예요. 근데 들어오는 hit과 나가는 hit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게 비정상 상태예요. 다른 예로 설명해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갖고 여기서 저녁에 삼겹살 막 구워 먹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그 환풍기로 공기를 막 빼내고 있어요. 저쪽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고. 근데 내가 여기서 삼겹살 냄새를 크크 맡고 있는데 고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고기를 굽기 위해서 생겨나는 연기의 양과 환풍기로 나가는 양이 똑같다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봤을 때의 연기의 농도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게 똑같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정상 상태. 그런데 들어오는 것과 여기 가다가 껐어. 그러니까 고기 굽는 거를 껐어요. 그러면 환풍기는 계속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의 농도는 옅어지고, 아니지, 이쪽의 농도가 점점 작아지겠죠. 계속 빨려 가니까 여기에 이만큼 가스가 계속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비정 상태예요. 그러면 연소의 입장에서 보면은 화염이 있는데 들어오는 산소와 가연물의 양이 계속 주입이 되고 있어요. 내가 불꽃을 거기서 파고 있는데 그 화염의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상 연소예요. 그렇죠? 그런데 들어오는 가연물과 산소양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계속 바뀌겠죠. 그걸 비정상 연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라이터 불을 이렇게 딱 켜면은 일정한 상태로 그 가연물이 공급이 되고 어차피 산소는 밖에서 있으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죠. 얘는 정상 연소예요, 비정상 연소예요? 시간에 따라 온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 정상 연소예요. 대부분의 다 연소들이 정상 연소예요. 그런데 폭발물은 그렇게 돼요? 아니죠. 이런 네모난 박스가 아니죠. 요런 폭발물이 터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속도가 어떻게 돼요? 쉥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화염이 쭉 가겠죠. 우선 내가 여기다 충격으로 내관으로 빵 때리면은 열이 충격이 되고, 그쵸? 폭발물이 터진 다음에 가스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가스가 훅 가고 충격파가 가고 나중에 열이 가겠죠.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한다고요.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뒤에 나와요. 재미없는 얘기. 어쨌든 폭발물은 비정상 연소예요. 비정상 연소고, 이 얘기를 안 했네. 아레니우스식. 우리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아레니우스 이퀘이션.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이에요.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게 생겼죠? 아니에요. 이게 K는 속도 상수 콘스탄트 K고 A는 이제 충돌 빈도고 EA는 활성화 에너지, R은 기체 상수, T는 온도라고 해요. 자, 근데 이거 다 몰라도 상관없고 아레니우스 식은 뭐를 의미하냐면 화학 반응의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런데 A와 B가 만나갖고 C가 되는데 1분 만에 돼, 2분 만에 돼.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아레니우스 식에 의하면은 온도 T, 얘가 10도 올라가면은 속도가 2배씩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T가 올라가면 이 K 값이 바뀐다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화염의 속도를 불을 때우는 속도를 10도시에서 100도시에서 110도로 올렸어. 그러면은 가연물이 타갖고 불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속도를 많이 해야 된다.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2배, 2~3배씩 증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말로 나와요. 저 수식은 안 나오고 아레니우스 식에 의해서 온도가 10도 변하면은 연소의 속도는 얼마만큼 변하는가? 이렇게 나와요. 2배에서 3배.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나오겠죠. 1번
뭐 1배, 2번, 2번, 3번, 5번, 3번 5배, 4번 10배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가연물의 연소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기체의 연소, 액체의 연소, 구체의 연소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기체의 연소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들이에요. 기체의 연소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라이터불이 기체 연소예요. 그래서 발염 연소라고 돼 있고 불꽃 연소라고 돼 있는데 화염이 보이는 연소, 그러니까 가연물이 기체인 상태에서 공기랑 섞여갖고 불꽃을 보이는 연소는 다 기체의 연소예요. 뭐가 대표적인 게 있냐? 기체에서 보이는 게 뭐가 있나요?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 LPG 가스도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메탄가스 우리 그거 있죠. 저기 뭐지? 그 아파트에서 지금 도시가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불꽃 연소라고 봐야겠죠. 근데 기체 가연물의 연소 형태는 크게 다시 기체의 연소가 있고 기체의 연소 밑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확산 연소와 두 번째는 혼합 연소인데 이거 뭐냐면 내가 가스를 막 분사하고 있어요. 여기다. 그리고 여기다 불을 붙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연소의 3요소 중에 가산점이 되려면 산소와 가연물이 합쳐져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가스가 분사되고 있다는 얘기는 가스가 나와서 공기랑 혼합이 되고 불이 붙는 거죠. 프로세스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나는 통에다가 가스랑 공기랑 미리 혼합해놔. 가둬놔. 그 다음에 불을 붙일 수 있죠. 이게 혼합연소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공기를 내가 외부에서 가스가 확산이 되면서 공기랑 자연스럽게 혼합이 되면서 불이 붙느냐? 아니야. 나는 공기랑 미리 섞어놔. 완벽한 시스템 상에서 불을 붙이는 거야. 이거면 혼기연소예요. 혼기연소가 대부분 어디서 사용되느냐? 우리가 말하는 엔진 내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휘발유 엔진도 산소 집어넣고 공기 집어넣고 GDI 엔진이 그렇죠. GDI 엔진이 어떻게 생긴지는 아시죠? 그래서 엔진이 있고 휘발유랑 공기를 먼저 혼합을 시켜갖고 엔진에다 바로 쏘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휘발유 따로 공기 따로 넣고 확산된 다음에 불에 붙였죠. 어쨌든 혼기연소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체력이 떨어지네요. 자, 액체의 연소는 증발연소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세스 휘발유 증기가 되고 휘발유 증기가 다시 공기랑 섞이고 그 공기가 불이 붙어갖고 화염으로 되는 게 증발연소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처음에 휘발유 배울 때는 액체가 증발돼서 휘발유 기체가 된 다음에 공기랑 섞인 다음에 불에 붙는다고 했죠. 이게 증발연소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를 따지면 여기는 증발연소 그리고 요거 자체는 뭐였어요? 여기 아까 처음에 기체연소에서는
발염 연소라고 그랬죠? 불꽃이 보이는. 자, 그런데 휘발유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얘가 무슨 기체를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휘발유가 열에 닿아갖고 휘발유 가스가 휘발유 자체가 이렇게 날아가면 되게 좋은데 얘가 등치가 무거워.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부러져 갖고 이 상태에서 기체가 되는 모습과 얘가 부러진 다음에 나눠진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걔를 액정연소라고 합니다. 즉 분해연소 이거 분해연소와 액정연소가 있는데 잠깐만요. 아니요. 분해연소 죄송해요. 액체의 연소는 일반적으로 휘발유 같이 휘발유가 통째로 얘가 증발이 된 다음에 공기랑 섞여갖고 불에 타는 거를 증발연소라고 해요. 그런데 얘가 공기까지 올라가기 너무 무거워. 그래야 되니까 중간에 액적 표면에서 부러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를 분해연소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아니 나 그렇게 하기 싫어. 어떻게 하냐면 뿜부기 갖고 액체를 분사해요. 그럼 안개상으로 이렇게 뿌려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불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안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기체예요? 아니죠. 그냥 물방울이 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걔를 액정연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대에서 쓰는 그 보일러, 등유 보일러 이건 다 액정연소예요. 그래서 한쪽에 펌프가 있고 펌프에서 기름을 막 분사해.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펌프에서 바람을 집어넣어. 그래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나 등유 갖고 강력한 불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다고 휘발유 채워놓고 그 위에다 불을 붙이는 거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액정연소는 번호로 써갖고 액체의 입자를 안개상으로 분출해서 표면적을 넓게 해서 공기와 접촉면을 많게 해서 연소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고체 연소는 좀 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 고체 연소는 분해 연소, 표면 연소, 증발 연소, 자기 연소 이 네 가지가 하는 것인데 얘가 왜 복잡하냐면 자 보세요. 처음에 기체 연소는 그냥 기체가 공기랑 혼합되면 불이 붙어요. 그런데 얘가 뭐 기존에 확산이 되면서 불이 붙느냐? 아니야. 두 개를 먼저 혼합해갖고 불을 붙이냐? 이 차이였죠. 액체도 그냥 액체가 증발돼서 기체가 된 다음에 불이 붙느냐? 아니면은 뭐 미리 분산시켜놓고 불이 붙느냐 이건데 고체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고체는 얘가 바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고체가 기체로 바로 될 수도 있죠. 있어요. 있으니까 얘기해요. 근데 고체가 기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될 수가 있죠. 이 방법이 있어요. 이 차이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또는 고체 자체에 산소를 포함할 수도 있죠. 그게 화약이죠. 한번 볼게요. 고체의 연소는 처음에 분해 연소가 있는데 분해 연소는 아까 액적 분해 연소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가 불꽃이 이만큼 올라오려면 나무 기체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나무 자체가 워낙 무거워. 그러니까 나무 안에서 나무 기체를 만들 때 나무가 분해된 다음에 가스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뒤에 표면 연소가 또 나올 텐데 표면 연소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숯 만드는 거 TV에서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숯? 태워서 만들어요? 그렇게 불이 나서 만들어요? 가마에 넣고 끓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보면은 나무를 먼저 쌓아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불을 떼우죠. 근데 바로 위에다가 떼우나요? 아니죠. 여기다가 보통 가마나 아니면 흙으로 덮죠. 그쵸? 이게 아마 극한 지역값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연소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여기 중엔 가산점 중에 뭐가 없는 거예요? 공기랑 차단했으니까 산소 공급은 없죠. 그리고 점화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밑에서 지금 계속 불을 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불이 붙는 거예요, 안 붙는 거예요? 안 붙는 거죠. 그런데 나무가 들어간 다음에 나올 때는 수수로 나오죠. 그러면은 우선 얘는 탄 거죠. 탔는데 산소랑 결합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나무가 숯이 된 건데 이 숯은 뭐냐? 탄소예요, 탄소. 근데 이 탄소는 뭐라고 봐야 되느냐? 나무를 아주 잘게 잘랐다고 생각해보세요. 원소 단위로. 그러면은 얘가 나중에 얘를 불을 붙일 수도 있고 얘를 불을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표면 연소 먼저 생각할게요. 얘가 고정되어 있다면은 숯이 숯 기체가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숯은 공기가 안으로 침투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들은 다 뭐 고체가 액체가 돼서 액체가 다시 기체가 된 다음에 기체가 공기랑 섞여갖고 불에 붙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또는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다시 공기랑 섞여갖고 불이 된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기체가 된 다음에 공기가 섞여갖고 불이 붙는다고 했는데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숯은. 그 다음에 산소가 안으로 이렇게 침투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갖고 안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불꽃이 없는 거예요. 불꽃. 그러니까 다른 기체나 액청 요소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있는데 고기 구워 먹을 때 숯을 왜 사용해요? 불꽃이 없게끔 이렇게 익으니까. 그런데 분해 연소를 왜 얘기하냐? 나무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나무가 수세 형태로 카본의 형태로 부서진 다음에 기체를 발생한다고요.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하냐? 액체의 분해 연소, 액정 연소랑 비슷해요. 부서진 다음에 가는 거. 그래서 몇 시까지야? 몇 시까지죠 이거? 빨리 나가겠네. 자, 그래서 종이와 석탄과 플라스틱이 충분한 착화 에너지를 주면은 우선 얘네가 기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 분해 과정을 거치고 다음에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켜요. 그 다음에 산소랑 혼합이 돼서 혼합가스를 만들고 그게 연소 범위 안에 들어가서 불에 붙는 거를 우리가 분해 연소라고 합니다. 고체 연소는 아까 이제 표면 연소는 아까 숯 4개를 한 거에 숯 4개가 이거예요. 그래서 코크스, 목탄, 금속분은 분해온도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염이 없고 표면에서 산소와 반응을 했고 산소가 안으로 침투해서 연소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느리고 불꽃이 없어요. 그래서 고기 구워 먹기 좋아요. 하나 더. 그 고기 구워 먹을 때
쓰죠, 수. 숫이 좋은 숫과 나쁜 숫이 있으면은 뭐가 달라요? 좋은 숫 사용할 때랑 나쁜 숫 사용할 때랑 차이 나는 거. 물꽃. 응? 물꽃. 물꽃 또 냄새. 냄새 또. 그래서 따뜻하다. 이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뭐냐면 숫 안에 수분이 많으면은 숫이 많으면은 숫 안에 수분이 있겠죠. 근데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분이 수증기가 되겠죠. 근데 수증기가 된 상태에서 열을 계속 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더 팽창하겠죠. 그러면서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숯을 살 때 좋은 숯과 나쁜 숯이 있다고 한 게 좀 저렴한 것들은 수분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탄화 과정을 거쳤을 때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증발연소는 고체의 증발연소는 지웠네. 그 초 생각하시면 돼요. 초는 원래 뭐예요? 고체죠. 근데 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초가 촌농이 되고 촌농이 다시 촌농 가스가 되고 그 다음에 산소랑 공기랑 결합을 해서 불이 붙죠. 뭐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다시 기체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체도 증발연소가 있어요. 얘네들은 일단 열을 가하면은 파라핀이 초예요. 일단 열을 가하면은 얘가 상태 변화를 돼서 액체가 되고 액체가 된 다음에 일정 온도에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점화원에 의해서 연소를 합니다. 이게 증발연소고 자기연소 얘는 폭약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지금 다 프로세스가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돼서 다시 산소랑 결합한다. 액체가 기체가 돼서 산소랑 결합한다. 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화약의 정의에서 얘기했을 때 산소 공급제가 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산소랑 섞일 일이 없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고체 안에 산소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얘는 혼자서 탈 수 있겠죠. 이래서 가연성 가스 자체 내를 함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연소하고 공기 중에 연소할 때는 연소 속도가 대단히 빨라서 터지죠. 때문에 고체의 연소는 물속에서도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UDT 애들이 이제 수정 폭파 하잖아요. 그 수정 폭파 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은 고체 안에 산소를 미리 포함시켜 놓은 폭발물이 밑에 들어가서 가연물과 산소가 혼합되면서 터지면서 빵 터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산화 반응이에요. 걔도. 자, 여기까지 질문.